왜 우리 학교엔 한국어가 없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핀란드 아이의 말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놀랍게도 전교생이 교장실 앞에 줄을 섰고 모두가 똑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린 진심이에요. 한국어 수업을 열어주세요. 누구 하나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배경에 한 명의 조용한 전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던 걸까요? 핀란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장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핀란드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학교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필을 쥐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서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던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레오. 장난도 잘 치고 말도 많은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엎드린 그의 어깨가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걸 본 순간 선생님은 직감했습니다. 아, 울고 있구나. 레오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얼굴을 살짝 들었고 붉어진 눈과 젖은 속눈썹이 드러났습니다. 입을 떼긴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들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 조용한 말 한마디에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장난으로 넘기기엔 레오의 눈동자가 너무나 진지했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일까? 그렇게 수업은 흐름을 놓쳤고 교실엔 어색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교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가지 않고 레오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라도 더 들으려는 듯 혹은 함께 있어주고 싶다는 듯 말이죠. 레오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장실 앞 복도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거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교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이 모두 공통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어 교장 선생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설픈 철자였지만 분명 한글 수업 요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교사 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는지, 혹시 유튜브 챌린지 같은 게 유행하는 건 아닌지 의심까지 했지요. 하지만 복도 게시판 앞에 서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로 한국어 단어들이 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 밑엔 작게 쓰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예쁜 글자예요. 수연이가 가르쳐줬어요. 그제서야 어른들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도 아니고 일시적인 호기심도 아니라는 것. 아이들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죠. 그리고 칠판 옆 구석엔 누군가 분필로 작게 적은 글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개로 살짝 문지른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선생님의 가슴도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국어라는 언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 그 궁금증은 며칠 후 아주 작은 전학생 한 명을 통해 풀리게 됩니다. 레오가 처음 울먹이며 말을 꺼낸 지 며칠이 지나자 학교 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냥 재미 삼아 하는 일종의 놀이일 거라 생각한 교사들도 있었고, 일부는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고 일시적으로 빠진 거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깊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몇몇 아이들이 복도 창가에 모여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갈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들엔 누구도 공을 차지 않았고, 창가에 둘러앉은 채 작은 종이를 펼쳐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며 슬쩍 들여다봤더니 종이엔 생전 처음 보는 글자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무언의 암호처럼 통하는 낯선 단어들. 어디선가 받아 적은 듯한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같은 말들이 교실 여기저기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공책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단어 밑에 작은 하트까지 그려놓았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복도 게시판 한쪽 구석에는 포스트잇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것들이었는데 핀란드어로 적힌 문장들 사이에 낯선 문자가 섞여 있었죠. 한글 배우기 프로젝트. 우리 반에 한글 수업을 만들어주세요. 예쁜 글자, 마음이 담긴 말. 게시판 앞에 선 선생님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꾸민 퍼포먼스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종이 하나하나엔 정성과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또박또박 눌러 쓴 글자, 크레용으로 그려넣은 태극기, 그리고 다소 어설픈 문법. 무언가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늘 조용했던 전학생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항상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 다치면 가장 먼저 다가가던 아이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언어를 초월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특히 레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레오가 수연이의 책상에 놓인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대요. 노트엔 단정한 글씨로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한 문장이 핀란드어로 적혀 있었죠. 이건 마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 짧은 글에서 레오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수연이가 그렇게 정성껏 써놓은 글. 그 한 문장에서 아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쓴 글씨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요. 수연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하나하나 정성껏 적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학교에선 아이들끼리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부르며 놀기 시작했고 칠판 한쪽엔 아이들이 연습한 글자들이 남겨졌습니다.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핀란드 교육과정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교내엔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몇몇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손편지를 써 교장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 편지엔 서툰 문법과 귀여운 그림이 있었고 마지막엔 똑같은 말이 쓰여 있었어요. 우리 진심이에요. 학교 측은 결국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유행처럼 지나가길 바랐지만 아이들의 태도는 진심이었고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학온 아이 하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조용하고도 묘한 바람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학 온 소녀 수연. 그 아이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말수는 많지 않았으며 교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드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엔 항상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말없이 달려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누가 인사를 하면 어김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여 답하곤 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 수연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오가 수연이의 책상에 놓여있던 노트를 무심코 들여다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 노트 한켠엔 단정한 글씨로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가 써 있었고 그 아래엔 핀란드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레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글자 하나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왜 가슴 안쪽이 찌르르 울렸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연이의 공책 속 글씨가 궁금해졌고 그녀가 쓰는 단어를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이들 사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쉬는 시간마다 수연이 곁에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그 아이들은 수연이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띠며 연필을 꺼내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정성스럽고 따뜻해 보여서였을까요? 아이들은 그 종이를 손바닥만큼 접어 소중히 간직하기도 하고 필통 안에 넣어두거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등 위에 직접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돌아다니며 자랑하기도 했지요. 그걸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수연이에게 다가왔고 어느새 그녀의 주변은 작은 도서관처럼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함이었겠지만 곧 아이들은 한글이라는 글자에 담긴 감정과 울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책 여기저기, 복도 게시판, 교실 칠판 한쪽에는 사랑해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같은 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하고 때로는 뒤집힌 글자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알고 싶어지고 표현하고 싶어지는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수연이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에 누군가 함께 앉아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요청에 하나씩 글자를 써주고 발음을 알려주며 자신도 조금씩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변화는 참으로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사도 어떤 학부모도 개입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건 바로 수연이었고 그녀가 조용히 건넨 따뜻한 말 하나, 손길 하나가 이 모든 움직임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자신들도 수연이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아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쉬는 시간뿐 아니라 수업 중 틈틈이 수연이에게 한글 단어를 물어보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교실 구석에 모여 함께 글자를 연습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써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지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툰 편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운 색지에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글씨들.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한글 수업 도입 요청서였습니다. 내용은 어색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편지에는 한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배우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수연이 덕분에 처음으로 말이 아니라 느낌을 배우는 기분이었다고, 그리고 꼭 정식 수업으로 배우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은 그 편지를 읽다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요청을 단순한 유행으로 넘겨도 괜찮을까? 비록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이토록 절실한 마음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
며칠 후 학교 안에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사들은 믿기 어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지나가는 관심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방송실에서 흘러나온 짧은 공지 하나가 전교생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 수업을 정식으로 개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지요. 교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수를 치는 아이도 있었고 소리 없이 환하게 웃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레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학교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대학교에 연락을 돌렸고 마침 핀란드 교환 교육 프로그램으로 머무르고 있던 한국인 언어학 교수 한 분이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그분은 주 1회 자원봉사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원리, 간단한 인사말,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조용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첫 수업이 열린 날 수연이는 교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천천히 안녕하세요 라고 적자 교실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그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며 자신의 입안에서 말이 아닌 마음이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자를 직접 써보라고. 이 글자가 어떤 기분을 주는지 느껴보라고. 그때 아이들 대부분이 적은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이 위에 정성스레 눌러 쓴 그 글자 하나. 한글로 쓰인 그 따뜻한 말이 칠판 옆에 조용히 걸려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배운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드디어 아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교내 첫 번째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날. 아이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들뜬 얼굴로 아침부터 교실을 분주하게 꾸몄습니다. 칠판 한쪽엔 직접 색연필로 그린 태극기가 붙었고 창가에는 한글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아이들 손글씨로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문법도 맞지 않고 철자도 틀린 곳이 많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선 한국인 교수님은 순간 말을 잃은 듯 멈춰섰습니다. 수많은 외국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한 교실을 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가 칠판 앞에 섰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흰 분필을 들어 첫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분필 가루가 날리며 칠판 위에 선명하게 그려진 5글자.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내 교수님의 안내에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동그라미와 막대기만으로도 글자가 만들어지느냐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서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철학, 그리고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떤 아이는 자신도 그런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속삭였습니다. 수업은 그렇게 조용하고 진지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인사말, 간단한 자기소개, 감사와 사과의 표현까지.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 쓰고 연습장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수연이는 맨 뒷자리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도 손에 쥐어준 단어도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눈가에도 조용히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걸 한 글자씩 적어보자고. 굳이 잘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고. 아이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하나둘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적힌 단어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건 역시나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교실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 칠판에 남은 글자 하나하나엔 분명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 교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그날 이후 핀란드의 작은 초등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였던 한글 수업은 아이들의 요청으로 격주 2회로 늘어났고 교실 복도에는 이제 영어, 핀란드어, 그리고 한글이 함께 적힌 안내문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이름표 아래에는 각자 자신이 직접 적은 한글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따라쓰기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뜻을 찾아보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담아 한글로 글을 쓰려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지요. 놀랍게도 변화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퍼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선생님들조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수업 중 다름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친절, 말없는 배려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레 수연이라는 이름을 떠올렸고 선생님들도 더 이상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조용히 창가에 앉아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되었고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학교 행사 때 간단한 인사말을 무대에서 말하는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레오는 어느 날 공책 한쪽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다고 해요. 수연이는 우리에게 말 대신 마음을 알려줬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언어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다. 이 짧은 문장은 학교 선생님들의 회의 시간에까지 공유되었고 한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배운 거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했던 걸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학교의 목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 짧은 단어들이 낯선 교실 속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곳의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누군가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다리라는 것을. 그들은 한국어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수연이라는 한 아이의 조용한 존재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필통 안엔 언제나 한글 단어장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었고 한국어로 손편지를 써보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놀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 감동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많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인사만 조용히 드리고 늘 조심스레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먼저 제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제가 꺼낸 짧은 한국어 인사말 하나에 진심으로 반응해 주었고 어설픈 설명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했던 글자가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뜻한 언어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부족한 제가 전한 작은 말들이 이 아이들에게
온기로 닿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